그 30평 초반대의 단층 주택에서 이 정도의 활용이라고 하면 최고의 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주방 공간도 어찌 보면 바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어서 너무 계획을 잘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댁은 처음부터 매립형 형태의 조명을 심플하게 한다 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 현장을 나왔습니다. 최근 완공된 현장인데요. 주말주택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의 내부 설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또 목조주택의 특징에 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현장은 내부 인테리어적으로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홍천 현장은 31.8평의 단층 모델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다른 박스형 단층 모델들은 스타크 플렉스나 세라믹 사이딩 위주의 외장재였다라고 하면 오늘 보시는 현장은 대부분 지금 외장재가 청고 파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익숙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청고 파벽돌로 하면 다소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반신반의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건축주께서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시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보기가 깔끔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주택이 콘크리트 주택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주택은 목조 주택입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의 외장을 파벽돌로 함에 따라서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델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다른 현장은 양양이나 횡성 모델일 경우에는 징크로 해서 이 기둥을 감아줬죠. 근데 우드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건축주분들은 이 나무의 질감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무로 했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용이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징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우드 느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부분을 보셔도 여기에 질감 자체가 우드의 질감이 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포치처럼 징크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우드 느낌이 나는 형태의 징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내구성이 참 좋은데 나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징크 재질로 되어 있는 우드도 있구나, 그렇게도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창호 프레임 자체가 흰색으로 하면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는 코팅을 해서 블랙 계열로 해서 창호 프레임을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외등 자체가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좀 펜던트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외등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외등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아래 위로 다 빛이 비춰지는 형태고, 외벽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으면 저녁에 보면 상당히 입체감으로 되게 이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거지만 조명에 있어서도 이런 형태의 조명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또 외관도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은 좌우측의 포치 형태가 포인트화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다시피 하죠. 여기에도 포치를 적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쪽에서 그렇게 테이블을 놓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따른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셔서 일반적인 이 모델의 형태의 포치의 사이즈보다는 다소 좀 작게 했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설계 시공을 하신 케이스라서 세컨하우스라고 하면 보통 지인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것보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나면 앞쪽에 조경을 비롯해서 좌우측의 공간에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실 계획이시기 때문에요. 굳이 이쪽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은 크지 않도록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경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밑에 밭과 위에 집이 앉혀지는 이 대지하고의 단차를 줘서 이렇게 조경석을 쌓아 놓으니까 훨씬 더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건축주께서 준공 이후에 텃밭이나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경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형태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쪽은 지금 이 현장의 배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배면이기 때문에 앞에 정돈되어 있는 청고 파벽돌처럼 그렇게 비싼 형태의 마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질감이 들지 않는 형태로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어서 빈티지 느낌의 파벽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 마감재를 다 써서 적용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살짝 벗어나시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외장재를 운영해 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전원주택의 난방연료는 기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굳이 따져본다면 LPG 보일러를 많이들 적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LPG 용기가 30이나 50짜리를 몇 개를 엮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벌크형으로 해서 탱크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탱크로 설치할 경우에는 보통 한 지면에서 15cm에서 20cm 남짓되는 형태로 해서 안에 메쉬를 좀 넣고 공구리를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어찌 보면 미관상 예민하신 분들은 별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면 실제로의 이 밑에서 이 탱크의 무거운 하중을 이겨내려고 하면 기본적인 형태의 한 15cm 남짓되는 공구리 두께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기보다는 그게 안쪽으로 묻히면서 실제로의 이 바닥 기초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시피 이렇게 평지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현장은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느껴지실 테지만 상당히 심플하다. 심플 그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안쪽에서는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 현관의 사이즈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1900입니다. 벽선의 중심선부터 1900이니까요. 실제로 이쪽은 한 1500 남짓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길이로는 2200 정도 되는 그런 현관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현관 공간을 할애했다는 것들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문도 삼연동 도어를 주로 많이 지금까지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이 문은 원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들어오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서 바로 보이는 이미지월, 이 집의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템바보드 형태로 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명은 실제로 현관의 센스등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 센스등이 켜지면서 이 등이 연동해서 자동으로 같이 켜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안방과 방 2의 공간이 자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 2로 오시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과 침대와 책상을 놓고 활용하시고요. 독특하게 하신 거는 이쪽에서도 외부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빈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시스템 도어로 설치했다라는 것들이 아주 특이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현장은 이렇게 세로형의 창이 다 TT 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현장은 가운데 창만 PT 창을 적용했다. 나머지 양쪽 창은 다 픽스형 창으로 했다 하는 것들도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을 가미하셨다 하는 느낌을 알 수가 있고요. 굳이 다 3개까지 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아무래도 열리는 창보다는 픽스 창의 기밀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화장실보다 전체적인 타일 패턴이 살짝 어둡다라는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호텔 화장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를 매일 오셔서 생활하시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컬러 선택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 아주 밝은 느낌보다는 호텔 형태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그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주셨다 하는 것들이 아마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방 공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덱은 심플함이 최고의 키워드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형태의 천장등이나 그런 띠 조명보다는 매입 조명으로 해서 심플한 그런 느낌으로 조명을 배치했다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드레스룸, 제가 계속해서 이 포켓도어로 하면 공간 활용도가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덱은 드레스룸이긴 하지만 세컨하우스이니까 굳이 드레스룸을 넣지 않고 드레스룸 공간의 시스템 가구 형태로 짜넣어서 이쪽을 옷장 느낌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이 7.4평, 저게 보이시는 주방이 7.2평, 그 세컨하우스의 제대로 된 형태의 공간 활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거실과 주방을 14, 15평, 그 30평 초반대의 단층주택에서 이 정도의 활용이라고 하면 최고의 활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조주택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친환경 페인트의 활용,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차피 내부에서 보면 석고보드를 하는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바데를 먹인다 하더라도 조인트와 조인트 부분에 약간의 이격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월로 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페인팅화되어 있는 그런 내부 공간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크 벽지와의 질감 차이는 확연히 많이 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홈이 중간중간에 조인트 형태로 파져 있어서 지루할 수 있는, 또 밋밋할 수 있는 그런 벽체의 질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하는 측면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재로는 동아 자연마루의 강마루, 타일 패턴화되어 있는 강마루를 적용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릇이 떨어지면서 타일류의 바닥재는 깨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애기들이 와서 뛰어놀다가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타일의 질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던함, 심플함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바닥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벽체를 없애냐 살리냐, 살린 상태에서 가운데를 뚫어서 장식장으로 쓰느냐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얘가 관건이지만 또 너무 이렇게 또 없애는 것보다 이렇게 기둥 형태로 해서 개방감은 확실히 있으면서 밋밋하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굳이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탈피하신다라고 하면 이 현장처럼 이렇게 좋은 소파를 활용하셔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든지, 또는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 활용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드니까요. 여러분들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이 벽체에 따른 활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실 창, 그 파티오 창 자체도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드나드는 창 형태를 활용치 않고 건축주께서 이쪽을 드나들 일이 별로 빈도가 크지 않다라고 하셔서 세짝 다 픽스 형태로 하다 보니까 창틀 프레임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저쪽에 바로 파티오 창이 있어서 주방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드나드는 창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창값도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픽스형 창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심플해지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열 손실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난방비를 미세하게나마 줄일 수 있다 하는 측면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덱은 이렇게 평천장으로 오픈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높은 쪽은 거의 3,900, 그 다음에 이쪽에도 단차를 줘서 간접을 넣으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낮은 쪽은 한 3,800 정도, 한 10cm에서 12cm 정도의 단차를 줘서 오픈 천장을 만들었고요. 어김없이 실링 팬도 화이트로 적용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럽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지금 콘센트가 이 장식장에 다 가려져는 위치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여기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나는 TV를 여기 설치해서 가릴 계획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콘센트를 뒤쪽으로 감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주 세심한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보통 이쪽 면이 싱크대 형태로 해서 주방 공간이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시죠. 근데 이 건축주의 사모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는 그 주방의 살림살이 다 보여지는 게 싫다 라고 계획을 하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체하고 이게 지금 양문형 냉장고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이게 약간 돌출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 벽체면하고 일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냉장고에 튀어나와 있는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 벽체를 1m 정도 파서 넣은 결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그 싱크대가 없네라고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이신데, 실제로 이 공간을 양문형 냉장고를 지나서 보면 싱크대가 이쪽에 놓여 있다시피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싱크대가 보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저쪽에 아트월이 저쪽으로 되어 있고 소파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방 공간도 어찌 보면 바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어서 너무 계획을 잘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주방 공간은 가로폭이 4,000 정도 되고 이 길이가 6,000 정도 되는 7평 남짓 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건축주분들의 대부분은 거실 주방을 크게 활용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시는 게 상당히 요즘에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도 어김없이 그렇게 널찍하게 해서 거실 주방이 14~15평이나 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설계 시공을 했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쪽 창을 픽스형으로 해서 이쪽 의자에 앉아서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들도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골조공사 할 때 건축주께서 이 높이에 따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높이를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쪽에 창 하나 넣지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가정해서 한번 앉아 보셔서 이렇게 조망하는 느낌으로 미로 짐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지금 주방에서 이어지는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한 대 더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용도실에 따른 사이즈 굳이 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1평 반 남짓 되는 공간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주택 공간 내의 인테리어 요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명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덱은 처음부터 매립형 형태의 조명을 심플하게 한다 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조금 호텔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조주택이 시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갑자기 액자를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저한테 그 구조재를 찾아야 될 텐데 구조재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스터드 스캐너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재 스캐너 자체는 이렇게 삑 소리가 났을 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지금 삑 하고 소리가 나죠. 아, 여기 구조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벽체에 지금 맞닿고 있는 구조재의 가로 사이즈가 4cm니까요. 이 4cm 안에서는 충분히 찾아서 못을 박을 수 있으니까 목조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5만 원 전후에 이 구조재 스캐너 하나 구매해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31.8평 단층 박스형 모던 스타일의 목조주택을 내외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또 효과적인 건축을 하실 수 있는 팁에 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기를 화장실을 한 개만 하고 방은 두 개만 활용하시는 형태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거실 주방 공간이 상당히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실제로 그렇게 방의 개수가 그닥 중요치 않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을 30평 남짓 되는 공간이어서도 훨씬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설계 시공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설계 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